안녕하세요. 박선수 TV의 박현사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현재 시간 일요일 오후 5시 23분이고요. 저는 오랜만에 우리 서연이랑 와이프랑 홍대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오락실도 갔다가 또 들어와서 청소하고 이제 주식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다 이렇게 주말에는 다 있고 혹 쉬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주식을 막상 본다고 하긴 하지만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까지는 안 봅니다. 웬만하면. 하루는 제 머리를 좀 쉬게 하기 위해서 드라마도 보고요. 가족을 위해서 이것저것 하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조금 만만한 주식, 불편한 주식,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주제를 정한 이유는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그 3프로TV 마감 시향에 나갔는데 이건 되게 별들의 전쟁이었죠. 저 빼고 그 사회를 우리 김프로님이랑 박세익 전문이 보시니까는 솔직히 이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었어요. 그리고 사회 누구 보는지 저 미리 모르거든요. 가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좀 하고 싶은 말을 조금 덜 말하고 왔습니다. 왜냐면 이제 워낙 두 분이 좀 그죠? 그래도 업계 그루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걸 연장선상으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컴플라이언스 고지. 본 영상은 투자 권유를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제작자 소속회사, 저희 회사 유한타증권 의견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투자 결정 시에는 전적으로 투자자의 책임과 판단에 결정되어야 하고요. 본 영상의 제작자인 저는 본 영상의 내용과 관련하여 선행매매 금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불공정 거래, 시세 조종, 부정 거래 행위,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단기 매매 차익 거래 금지 등 자본시장법을 포함한 금융 관련 법규를 다 준수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는데 법 지키고 양심 있게 하면은 그만큼 마음 편할 수는 없습니다. 웬만하면 주식하는 사람들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 많이 있죠? 왜요? 왠지는 아실 거예요. 특히 이제 뭐 이렇게 뭐 속여서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 금요일 날 그 김프로님 마지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영업 10년 이상 한 사람이 이렇게 얼굴이 밝고 긍정적일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전 구라를 안 치고요. 법을 잘 지키고요. 정도만 타고 합니다. 정도만 타고 하는 게 느릴 수 있어도요. 진짜 마음 편하고요. 마음 편한 게 더 오래 가고 수익 더 잘 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다시 말씀 좀 드려볼게요. 그때 이제 제가 만만한 주식이 잘 안 가고 불편한 주식이 잘 간다라고 했어요. 금요일 날. 2차 전지 얘기하고 NFT 얘기하고 그죠? 컨텐츠 얘기하면서 그럼 뭐가 만만한 건지 볼까요? 만만한 거 잘 안 가는 거. IT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실적 좋은 소부장, 그죠? 만만하죠. 언제든지 얘기해도 제 입장에선 고객들이 좋아하는 섹터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인제 머리를 들락말락 하죠? 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자동차 관련 섹터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주식은 현대오토모티브입니다. 이거는 맨날 얘기했습니다. 저보고 자동차 주식 하나 사려면 뭐 살래? 전 현대오토모티브 산다고 올해 초부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랑 디지털 뉴딜 그리고 현대차 그룹 내에서 지분까지 그래서 주가가 갈만한 요소는 다 갖추고 있는 주식. 음. 그래서 오토웨버는 자동차 중에서 좋다고 항상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일단 근데 이렇게 만만한 섹터는요 잘 안 가요. 안 가는 게 실적 좋고 모멘텀이 약간 부족합니다. 그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좋은 건 다 아는데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음. 기다리고 있으니까는 나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 기다리는 거죠. IT 대형주, 디램 가격 안 좋은 거 누가 모르나? 언제 좋아질지 내년인가 내후년인가 내년 2분기라는데 그 올해 4분기라는데 재고 소진해야 되는데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막상 이게 싼 주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만하지만 언제 갈지 모르고 혹은 시장이 플랫하면 잘 안 갑니다.
이런 섹터는요, 시장이 올라가야지 갑니다. 시장 언제 올라갈지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려볼까 하고요. 근데 불편한 섹터예요, 불편한 섹터. 지금 불편한 섹터라 하면 일단 무서운 거 뭐가 무서워요? 대형주 중에 하이브 신고가 써 있으니까는 불편하고요. YG엔터 그죠? 이러니까 불편하죠. 많이 올라왔잖아요. 뭐 얘기하면 많이 올라왔잖아. 얘기하니까는 다. 이것만 그런가요? 또 뭐가 불편해요? 엔터, 컨텐츠, 지리산, A스토리, 전지현, 그죠? 이렇게 쭉 날아가고 있고. 또 컨텐츠랑 또 뭐 했느니? 2차전지, 뭐 LNF, 에코프로비 기존에 계속 얘기했고. 요즘 게임주, NFT 좀 이따 얘기해볼게요. 그죠? 제가 3% 나가서 제 2번 이상 얘기한 종목, 퍼러비스, 그죠? 리메이드, 불편하죠, 그죠? 엄청 불편해요. 내용은 다 있을 거예요. 음, 메타버스, 또 뭐 있을까요, 메타버스? 메타버스는 제가 올해 내내 강조해드렸는데, 뭐 있어요? 요 최근에 하나네트에서 보고 나온 거, MP, 유일하게 실적에 나오는 메타버스 관련주, 또 자이언트 스텝, 그죠? 이거 어떤 분이 댓글로 여기, 이거 신고가 아니라는데, 종가상 신고가입니다, 종가상. 여기죠. 음, 종가상 신고가. 이게 뚫어야 신고가가 아니고, 여기서 종가가 얼마입니까? 1만 3,100원, 3,800원. 그건 종가상 신고가라 얘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불편해요. 근데 이제 써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만만하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아요. 불편한 거 너무 올라 있고 어딜까요? 친환경, 수소, 태양광, 풍력, 탄소 포집. 그러면은 제가 해볼 만한 곳을 다 써놨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여기서 매매를 할 거예요. 솔직히 이 정도 안에서 여기만 하더라도 종목 한 100종목 넘을걸요? 다 합치면은 디테일하게 합치면은요. 일부 개별주.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걸 섹터의 특징을 좀 아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죠? 처음에 이렇게 불편해진 섹터 같은 경우는 잘 갑니다, 솔직히. 잘 가요. 근데 그 고객들은 제가 웬만하면 잘 담아주지 않습니다, 불편한 섹터들은. 예전에 담은 거 아니면은. 예전에 담아놓은 건 있어요, 제가. 응. 근데 최근에 올라왔을 땐 담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할까요? 손절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단타 치는 분들한테는 담아드립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그래 안 팔면 전화합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합니다. 죽고 싶습니까? 이래요. 뭐죠 그게? 급락이 나오면 손절을 안 친다는 거죠. 근데 경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전 존중을 합니다. 지금 움직이는 섹터 같은 경우는 손절면 당연히 필수고요. 섹터별 매매목이 다 달라요. 달라요. 다른 게 당연하죠. 이쪽 웬만한 섹터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그냥 홀드입니다. 불편한 섹터 어떻게 할까요? 매매. 매매는 뭐죠? 샀다 팔았다. 그죠? 헷갈리는 섹터는 뭘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 이거 다 얘기하네. 경찰병 보낸 다음에 상승시 포함해서. 요 세 가지 걸로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만만한 섹터는 지속, 홀드. 언제든지 올라올 거니까. 불편한 섹터는 다 벌었다. 손절매 필수. 대신에 제일 빠릅니다. 제일 빠르고 제일 멋있습니다. 증권사 직원들이 여기 제일 좋아합니다. 헷갈리는 섹터 이쪽 있죠? 앞으로 가야 될 방향 ESG 수소 태양광 탄소 포집 풍력 그죠? 경찰병 던져놓고서 올라갈 때 뛸 때 추가 매수입니다. 뛸 때. 그러면은 여기 물려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로 홀드 여기는 물려 있을 게 없겠죠? 그죠? 이쪽은 여기 어떻게 해요? 올라갈 때 추매 이렇게 좀 쉽나요? 나름 쉽게 정리를 했는데 근데 이게 추매라든지 하려면 어떻게 돼? 현금 없으면 못하니까 또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이 섹터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3프로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주도 섹터는요, 공급망 이슈에 자유로운 놈들이에요. 그죠? 원자재도 아니고요, 전력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플랫폼. 음,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요 만만한 섹터가 가려면은 공급망 이슈가 풀리는 시기 언제일까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은 별로 안 걸릴 것 같기도 한데, 너 달 있으면은 아마도 11월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시장에서 항상 이유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죠. 솔직히 어디에 저 섹터 갈 때 말레이시아 부품 쪽 공장 가동률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세게 올라갔죠. 그죠? 무슨 말 같지 않은 일입니까? 그럼 그 다음 달에 바로 장차가 나와요? 주식이 항상 선행한다고? 그래도 선행한다 그러더라도 그 논리를 누가 되는데요, 도대체? 저는 누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움직이니까 그걸 트리거라고 얘기를 하고 이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이 보이면 쫓아가면 됩니다.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말레이시아 공장 가동률 높아졌다 이게 장차가 할 수 있는 트리거는 몰랐어요, 저는 솔직히. 누가 이해했어? 그건 그러면 반대로 자동차 애널리스트가 말레이시아 공장 가동률 올라가면 갑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모른다는 얘기예요, 시장에서. 그죠?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유를 붙인다라는 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근데 내용을 알고 있어야 이유를 붙일 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그 이유 때문에 움직이니까 아 다음에는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이는 거나 하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 어찌됐든 지금 주도 섹터 같은 경우는 공급망 이슈에 상관이 없는 놈들이 움직인다라는 거고. 근데 최근 한 3일? 이틀 정도부터 움직이는 거가 이 NFT예요. 이게 뭐냐면은 서울옥션. 음. 이게 지금 솔직히 서울옥션이 좋은 주식은 알아요, 우리가. 음. 아는데 이만큼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항상 의문이에요, 솔직히. 아무리 미술풍기 시장, 경매 시장, 새로운 재테크 회사단 다 아는데 여기서 이제 요때 그 뉴스가 나왔죠. NFT 시장에 진출을 한다고. 그겁니다, 그거. 근데 대부 시스터즈는 진출한다고 하다가 그죠? 하다가 대부 죄송합니다. 여기 생각에 대부 시스터즈가 아니고 W 게임 죄송합니다. W 게임은 그죠? 진출한다 하다가 안 한다 하니까 작살 나고요. 이렇게 이게 지금 변동성이 17% 마이너스 10% 여기 위에서 물렸으면 한가 맞은 겁니다. 과연 이 NFT가 주도 섹터로 갈 수 있을까? 지금 붙으면은 NFT 붙으면 진짜 세게 움직이는데 non fungible 토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암호화 시켜서 볼 수 있는 그런 something을 얘기를 할 텐데 이것이 새로운 시장에 열 수 있을까? 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일단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메타버스 초기랑 느낌이 같이 와요. 코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게 과세 이슈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죠? 이게 세금이 붙으면은 일단 돈이라는 게 도망쳐요. 아직 NFT는 과세 이슈에 자유롭기 때문에 이쪽으로 시장이 쏠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 같기도 한 게 아니고 이미 살짝 그쪽으로 스치면은 굉장히 강하게 주식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NFT가 붙어 있는 쪽은 게임주죠, 게임주. 요즘 게임주 지금 컴투스 움직이고 있고 막 움직이고 있다는 게 그 이유일 것 같아요. 요건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고, 음, 이게 지금 그 회사들이 할까 말까? 이게 확인을 못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상 이거 진출한다. 이거 뭐가 돼요? 2차전지 옛날 처음 모습 같습니다. 그죠? 새로운 산업의 시작? 뭐 이런 느낌이 개인적으로 좀 들길 드는데, 그거는 아직 그 각 종목별로
뭐 가이드라인이라든지 회사의 비전을 제시할 뿐이지 실적이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회사가 이거 합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두렵습니다. 알고 있긴 한데. 왜냐면 그거는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겁니다. 또 그러다가 나중에 몇 개 회사 중에서 실적이 붙으면 그거 좁혀져서 에코프로비엠처럼 LNF처럼 이렇게 날아가. 일단 저는 뭐 좀 있다가 한 조금 있다가 아니고 한참 있다가 있을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쪽 섹터는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목이 나오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일단 아까 여기서 그 만만한 섹터가 언제 움직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만만한 섹터 움직일 거는 요 공급망 이슈에 자유롭지 못한 놈들일 거고 시장이 뉴스라든지 이유를 붙인다는 전제를 했을 때는 뭔가 갈 만한 내용이 붙어야 되잖아요. 붙는 시기는 저는 요때라 봅니다. FOMC 이후에 테이퍼링 시작. 아마 11월 초에서 중순 사이가 될 텐데 그때부터는 아마 경험적으로 대형주 잘 움직였고 그때부터는 코스닥 많이 오른 주식들이 좀 떨어졌어요. 대주주 양도세 문제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요 이슈가 전후로 해서 아마도 시장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잘가 불편한 놈들이 어떻게 되겠죠? 헷갈리는 놈으로 바뀔 거예요. 좋은데 밀려 있으니까는 그거를 잘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이 또 불편한 놈들이 생기겠죠 또. 한석포지 불편하게 올라올 수도 있고 또 여기서 알고 있어 정찰병 들어갔으면 더 들어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이해되셨나 모르겠어요. 나름 요 안에 핵심인데 핵심 완전 핵심인데 요즘 시장이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방송이 7개가 있습니다. 7개인가 8개인가 잘 세보지도 않았습니다. 아, 너무 많이 찾아주셔서 다 여러분들 덕입니다. 심지어 방송 2개는 못한다고 배째라 나왔습니다. 바빠서 저도. 다 여러분들 아시는 쪽인데 이게 저도 매매를 해야 되고 손님이 저도 있으니까는 제 업을 버리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예정돼 있는 섹터에 있는 것만 해봤어. 저기 일단 진행하는 게 한 7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요. 저도 나름대로 방송을 하려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매매를 하려고 하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10월달 시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저도 어려웠으니까는요. 솔직히 8, 9, 10이 다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9월달에 좀 좋아지나 싶었더니 10월달에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그죠? 근데 11월부터는 다를 겁니다. 시장 자체가 조금 더 좋게. 음. 그죠? 올해 솔직히 시장이 좋았던 적이 별로 없었죠. 저는 5월에서 6월 정도? 4, 5, 6? 한 3달 좋았나? 7까지 그 정도. 8월 달에 장 빠지면서 재미없었고 9월 때 하다 맞았으니까는 그죠? 그럼 반 나빴으니까 나머지 11, 12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아셨죠? 저는 좀 이따가 바로 이제 어머니 집 가서 밥 먹으러 가야 되고요. 새로운 아이디어 생기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셀고TV, 그러니까 일단 셀고TV에 집중해 주시면 되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